제가 좀 출근 일찍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사실은 그 시장 전략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가 좋죠.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전에 이제 시장 보시면서 항생이나 국내장 대응하시는 분, 아니면 뭐 시민 상장된 종목들 마찬가지 대응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 시간부터 하루의 전략 짜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 시장 조금 리뷰를 하고 어제 나왔던 시장 이슈들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오늘 예정된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 이벤트들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종목 큰 전략 정도 좀 짚어보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제가 라이브를 열었어요. 바로 시작해보죠. 일단 어제는 알고 계시다시피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스닥이 1.1% 넘는 상승을 하면서 다시 이전 고점이 1158인데 1158이 아니라 1140 정도였는데 지금 방금 오전에 갱신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뚫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시장은 전형적인 언택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제 이끌었습니다. 아마존,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 한마디로 제가 좀 어제 시장을 정의하자면 아몰랑이야. 아몰랑 여러분, 아몰랑 난 갈래. 자, 이게 뭐냐면 각각의 자산군들, 사실 어제 골드도 굉장히 큰 폭 상승했거든요. 골드라든지 유로라든지. 그래서 대표적인 자산군들 상품시장 그 유가도 40불 이상 떴고, 그래서 자산군들이 다 같이 상승을 했는데 그 종목들의 상승에 영향을 끼친 이슈들은 제각각이 달라요.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이슈를 쏙쏙 빼서 반영하면서 다 떠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요, 그만큼 지금 시장 심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악재도 호재로, 그 다음에 호재는 호재로. 그래서 몰랑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래, 약간 요런 시장 심리 자체가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좋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전형적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이제 어제 나왔던 이슈들을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죠. 나스닥은 7일째 랠리를 펼쳤고 어제 나온 좀 주요 이슈들을 좀 보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종목들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 골드, 그 다음에 주가지수 상승, 그 다음에 달러 하락, 유로화 강세,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 이슈는 사실 가장 큰 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양당 합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할 것이다, 요거를 스크립스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에서 이제 밝혔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2주 안에 발표가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 기대감을 더 북돋았고, 그거보다는 사실 그 이 이후에 나온 보도가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 그 경제 자문 위원장이에요. CNBC 인터뷰에서 추가 부양책이 마련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것은 확실하진 않지만 약간의 뭐 암시를 툭 던지는 그런 말을 하는데, 급여세 완전 면제랑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 인하, 세법을 통한 추가 부양책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패키지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요거를 던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약간 좀 신박한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한 것 같고, 시장은 항상 여러분 익숙한 거에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들, 새로운 단어, 새로운 표현, 이런 것들에 조금 반응하는 게 굉장히 큰데, 급여세 완전 면제라든지 자본이득세, 통화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과 다른 또 다른 세제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를 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워낙에 트럼프부터 해서 그 이하 충신들이 이 립서비스 파이터들이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하루짜리는. 그래서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차 파동은 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텍사스나 플로리다 이런 주에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를 그렇게 좀 평가절하를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사실은 지금 확진자 수는 계속 늘고 있죠, 일부 지역에서.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요 두 가지를 좀 반영을 했던 게, 골드도 어제 굉장히 큰 폭 상승을 했었는데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것은 또 그거대로 영향을 좀 받고, 그 다음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는 그거대로 또 빨아먹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여러분 예전에 2008년 이후에 QE 한창 할 때 이랬는데, 시장이 좋은 뉴스가 나오면 경기 회복되나 보다 하면서 또 올라가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연준이 또 뭐 패키지에서 뭐 내놓겠지, 그러면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좋아, 그래야지 애들이 돈을 덮을 거야, 그러면서 또 올라가고, 약간 이런 거랑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오버랩 되거든요, 그 당시랑. 그래서 요거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언택 종목들이 지금 시총 상위들을 다 갈아치웠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진자가 계속 추가적으로 는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또 좋은 것만 쏙쏙 빨아들여서 언택이
컨택에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올리는 약간 그런 전형적인 장세.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피부로 계속 이 리마인드를 하면서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응을 잘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 관련한 지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주택 판매량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고, 그 다음에 뭐 10년 만에 최소치를 흡대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기존 주택 판매 정도네. 굉장히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도 다시 또 정책 기대감이 유입이 됐었다. 그 다음에 미국 외에는 뭐 캐나다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BOE, 베일리 총재,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봐야 되는데, 그 ECB 관련해서 그 유럽 중앙은행의 루이스 데 긴도스라는 부총재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슈페게라고 인터뷰에서, 자, ECB는 팬데믹 QE,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팬데믹 이머전시 펄처스 프로그램, PEPP죠. 지금 그 유로존에서 하고 있는 팬데믹 관련한 대출 프로그램, 요 PEPP가 캐피탈 키와 보조를 맞추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엊그저께 올린 유럽 양적 완화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그 영상 보시면 PEPP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캐피탈 키라는 거는 유로존의 국가들이 쫙 많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지분이 다 달라요. 누가 제일 많겠어요, 여러분? 제일 위에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뭐 덴마크, 뭐 오스트리아 이런 애들, 밑으로 쭉쭉 내려오면 스페인,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 맨 꼬랑지가 이제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요 지분에 맞춰서 PEPP의 매입 프로그램을 맞추는 거를 추구하겠다. 사실 요거는 원래 이런 옵션을 두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않기로 했었는데 지금 다시 요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거는, 요거는 조금 그렇게 그닥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그리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국가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뉴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PEPP 프로그램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프로그램일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시장에 주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중국도 지금 팬데믹 터지고 나서 3조 9천억 위안에 달하는 소기업들의 어떤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겠다, 이런 것들 전방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어떤 재정 정책들은 계속해서 좀 연장을 하거나 이어가는 모습들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2% 이상 상승을 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참 좀 재밌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일부 그 2차 웨이브가 나타나는 그 주에서 매장들 셧다운 할 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상했던 게 11개 점포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제 2차 셧다운의 시작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에서 좀 하락했던 게 있는데, 그게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한번 어제는 2% 이상 급등하면서 다시 키를 맞췄다는 거. 그 다음에 어제 사실 오일도 여러분 종가 40불 이상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일도 이슈가 있기는 있었어요. 1차적으로는 사실 어제 유로가 상승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한번 버프 받고, 그 다음에 블룸버그에서 이제 리포트 낸 걸 보면 원유 재고가 앞으로 가파르게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펙 감산 요게 더 계속해서 이행이 될 거고, 그리고 소비 재개로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하루 1100만 배럴 초과했으나 하반기에는 하루 250만 배럴 공급 부족이랄 거야. 상반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1100만 배럴을 초과했었는데 하반기 예상하기로는 1100만에서 250만 배럴로 확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좀 경기가 3월달 4월달보다는 어찌됐든 리오픈을 하고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공급 줄고 수요 살면 여러분 왜 양방울 올라가니까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격 탄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반 경직성 보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블룸버그 통해서 리포트들이 굉장히 나왔었고, 그 다음에 BOA 같은 경우도 글로벌 원유 시장 펀더멘털이 상당히 변화했다. 그래서 브렌트 전망치를 37달러에서 43달러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6달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한 15%? 15% 정도 올린 거죠. 그 다음에 WTI 같은 경우는 32달러에서 39달러로 올렸으니까 사실 이런 기대치들을 지금 시장에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 어제. 그래서 이 정도 커버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심리가 굉장히 좋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악재는 악재대로, 악재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 그 다음에 여기에 맞물려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 그 추가적인 부양책은 구체적으로 아까 급여세 완전 면제,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 인하,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되면서 새로운 그 기대감이 유입됐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어떤 재정정책의 추가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또 주식시장 나름대로 기존의 언택, MS, 애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나머지 기존 컨택 전통주들 머리끈이 잡고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나스닥은 다시 사상 최저가. 그 다음에 골드는 또 골드 나름대로 악재, 그 다음에 부동산 그 관련 지표도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악재는 악재대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이 더 풀릴 거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붐업되고,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 상향 조정, 그 다음에 그 리서치 자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요 전망, 공급 전망 이런 것들
종목들이 가격 상승을 떠받치고 있는 흐름에서 전체적으로 자산시장군들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금 다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반영해서 올라가는 흐름이다. 그렇게 어제는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지수가 좀 빠져요. 이거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나스닥인데 조금 밀려야지 항상 아시아장 시작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가볼게요. 지수부터 봐야 되면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 일봉이 여러분 이게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왜냐면 오늘 돈터치에서 좀 풀어야지 너무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 여러분 이거 그냥 심플하게 한번 보면 오늘 음봉 지금 나오잖아요. 음봉 나올 때 이거 분할 매수로 담아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어저께 사실 종가가 고가를 갱신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양봉을 빡 솟아버렸잖아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요 여기 찍고 밀릴 때 아 여기 고점은 당분간은 지지하지 못하겠다, 근처 올라가더라도 쌍봉 형태로 보이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예상들을 했어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만 딱 보면 아주 이쁜 쌍봉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이거. 근데요 여러분 쌍봉으로 마무리되려면 이렇게 윗골이 난 음봉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 밑에서 시세가 아래쪽으로 훅 밀렸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자 이렇게 떠버렸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4일 동안 보면 계속 고가권에서 1, 2, 3, 4 옆으로 기어버리면서 어제 양봉 빡 뽑아버렸죠. 그 다음에 고점까지 이렇게 망치형으로 확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위쪽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올 것이냐. 자 여러분 이게 거의 다 심리예요. 자 심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쳤다가 여기서 쭉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지혁지하게 매도를 한 사람들이 어찌저찌 하다 여기까지 버티고 이 큰 음봉 빡빡을 맞아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나왔을 때 여러분 여기 밑에서 물려갖고 단가 어느 정도 이 언저리 맞춘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탈출했을까? 탈출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버틴다고. 아 드디어 하락이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단가라든지 수익권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 탈출 안 하고 계속 버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면서 지금 2차 멘붕이 아마 올 거야. 아 이거 또 올라가나? 그때 왔을 때 내가 손절을 해야 하나? 보통 이런 심리들이 많습니다. 지금 매도포들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위쪽으로 한 번 더 치면요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두 번째로 매도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이후에 오늘 하루 전략만 좀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아시아장 중앙권 증시들 시작하면서 지금 밀리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만 보면 여러분 이거 밀릴 때요 잠깐만 이거 지금 속보 나온 건 아니지? 속보 뭐 특별한 속보가 없다는 가정하에 기술적으로만 보면 아씨 속보 나왔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요거 나왔어요 지금 4분 전에 피터 나바로 중국과의 딜은 끝났다. 이것 때문에 밀리는 거네 지금. 요거는 여러분 이러면 판 다시 짜야 돼. 이거 지금 어쩐지 요거는 여러분 좀 지켜봐야 돼. 근데 어찌됐든요 여러분 이거 나왔다고 해도요 흐름을 좀 보고요 크게 밀리지 않는다 손 치면은 밑에서 받으면요 한 번은 그러니까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하루만 본다 그러면 이거 먹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이후에 어떤 그 심리적인 그 시장 참가자들의 변화와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저녁에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는 밀리면 매수가 맞는 건데 그 땡큐하고 사실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밀릴 때 분할로 빠바바박 해서 지금 어제 양봉 기준 지금 음봉 만들어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사실은 지금부터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 3분의 2 정도까지 내려오면 여기서는 분할로 빠바바박 해서 받았다가 다시 밑꼬리 만들면서 쭉 올라갈 때 수익권 빨간색 돌면 빠바바박 청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데이트레이딩으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오늘 같은 날의 시장 대응 전략인데 우리 나바로 형이 중국 하고 끝났다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오전장하고 유럽장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큰 그림은 그렇게 틀을 잡고 가십시오.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 나오자마자 지금 달러로 다시 매수세 몰리면서 유로는 밀리죠. 골드는 또 위쪽으로 뻗는 모습,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여러분 아몰랑, 제가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좋은 것만 서로 보려고 해요. 오일은 오일 나름대로, 지수는 지수 나름대로, 그 다음에 골드는 골드 나름대로 지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가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두에서 시장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지난 일주일 동안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소멸된 이슈,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이슈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8시에 돈터치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항상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전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신문 읽듯이 한번 쭉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시장에 대한 감각을 계속 내가 놓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흡이 길지만 해외 파생 같은 경우는 그 주식보다는 호흡이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전체적인 수익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